그래서 요렇게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써야 될 때 우리가 직접 쓰는 거 말고 반복할 코드 하나만 정해놓고 얘를 반복해 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하고요. 자,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뭐부터 보시면 되냐면 if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요거 원리 다 아시죠? 조건문 안쪽이 true면 실행되는 거고요. false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파트가 달라졌으니까 새로 열게요. 자, 그래서 파일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 펄스면 실행 안 되죠? 실행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if문 원리고요. 자, 요걸 왜 했냐면 반복문이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자, if문이랑 똑같이 작성하신 다음에 if를 while로 바꿔주시면 여기 반복문이에요. 자, 실행도 정확히 원리가 동일합니다. true면 실행하고요. false면 실행하지 않죠. true면 실행하고요. false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빨간 줄 뜨거든요. 이렇게 false 해놓으면 이거 실행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if문이랑 작동 원리도 똑같습니다. 구조도 똑같고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일단 똑같이 true라고 해볼게요. true, if문 같은 경우는 한번 실행하고 나면 요거 실행하고 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자,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실행하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얘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실행을. 얘는 한 번, 얘는 무한.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무한 반복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것만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서 반복문은 반드시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문 탈출. 그래서 탈출하는 방법 두 가지 살펴볼게요.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자, 브레이크는 반복문 안에 쓰시는 거고요. 반복문을 멈추는 용도입니다. 반복문이 돌다가 브레이크 만나면 반복문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헬로가 딱 한 번 실행되고 끝이 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true니까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실행하고 이거 보잖아요. 브레이크네 하면서 반복문을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이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빨간 줄 뜹니다. 왜? 여기까지 도달할 일이 없다 라고 해서 자바가 경고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만나면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 만나는 순간 이 반복문 여기서 이 영역이죠? 빠져나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멈추는 방법 알았죠? 자, 근데 한 번 나오잖아요. 반복이 아니죠, 이거. 그죠? 이렇게 짜시면 무조건 한 번 나옵니다, 이거. 한 번 하고 브레이크 만나는 순간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를 무조건 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걸어야 된다?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때. 자, 그럼 원할 때만 실행돼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실행되지 않아야 되죠. 어떤 코드를 내가 실행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면 무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if문. 그래서 요 if문 안에다가 원하는 때를 적어주시면 그때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때를 적어야죠. 자, 그래서 이 if문을, 그러니까 다시 반복문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조건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변수라 그랬죠. 자, 뭐 a라는 변수 하나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a를 뭐 숫자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a가 1일 때 브레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헬로 역시 잘 나오죠. 딱 한 번 실행되고 a가 1이니까 브레이크가 바로 실행돼서 멈춘 거고요. 여기를 2로 바꾸면 계속 나오죠. 이 조건에 안 맞으니까, 탈출 조건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역시 a가 1일 때는 딱 한 번만 실행되고 1이 아닐 땐 무한 실행되는 그런 구조라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복을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테크닉을 좀 이용을 하는데, a의 값을 계속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를 2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반복만 한번 돌아갈 때 요 반복, 요 a라는 변수의 값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자, 뭐 그러니까 실행 원리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요거 한번 실행되고 a는 1이죠. 1이 아니니까 넘어가죠. a가 2가 되죠. 다시 돌아옵니다. 출력하고요. a가 2죠. 그래서 브레이크 만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a의 값을 살짝 변경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최종적으로 10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역시 실행할 때 계속 나와요. 그죠? 왜냐면 a가 2가 되고 더 이상 변경이 없잖아요. 그죠? a는 계속 2죠. 자, 그래서 얘를 계속 증가를 시킵니다. 증가. 얘를 증가를 시켜요. 그래야 언젠가 여기 도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때, 그죠? a가 10이 될 때. 자, 그래서 이제 증가하는 표현을 알면 끝입니다. 자, 증가 표현식 어디서 할까?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증가 표현식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하나를 a로 주고요. 1을 저장을 했습니다. a를 출력하면 1이겠죠. 자, 근데 이렇게 a 플러스 1하면 요거 이제 2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a 출력하면 요거 a 몇이다? 여기서 이제 2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거 2입니까? 이가 아니에요, 그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A에서 더하기 1 했으니까 이제 A는 2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A의 값은 우리가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을 이렇게 새로 대입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죠. 변수의 값은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대입할 때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그냥 1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해서 2가 나온 거고, A의 값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A가 1 증가한 게 아니고요, 그냥 A의 원래 값에다 1 더해본 겁니다. 그럼 A가 1 증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일단 A에서 1 더한 거니까 1 증가한 값이긴 하죠. 이걸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에다 넣어야죠. 그쵸? 그래야 A가 원래 자기 값에서 1 증가된 값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증가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출력을 하시면 2가 나와요. 자, 요건 A가 1 증가한 거죠. 여기를 1 대신 2를 넣으면 2 증가하겠죠. 1에서 2 증가하면 3이죠.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값을 증가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증가 표현식 같은 경우 이렇게 쓰는 거 괜찮은데, 이제 개발자라는 족속들은 이 작은 거 하나도 불편한 게 있으면 못 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짧게 바꾸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짧게 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을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A를 2 증가해라, 이런 의미예요. 3 증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3, 4.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정확히 같은 표현인데 얘가 좀 더 짧죠. 그래서 요게 직관적이긴 해도 쓰시다 보면 이게 훨씬 편합니다. 4 증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1 하면 1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또 하다 보니까 1씩 증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코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씩 증가하는 거에 한해선 요것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씩 증가하는 거에 한해서는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씩 증가할 때만 이렇게.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플러스를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감소입니다. 이렇게 감소식, 증가식. 자, 그래서 이 표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증가식을 알았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반복문을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최초 1이죠. 그리고 A를 증가시킬 거예요. 1씩. 그럼 A가 언젠간 10이 되겠죠? 그때 빠져나가겠다 이거죠. 어떻게 한다? 1씩 증가시키면 된다. 그래서 10번 나오게 되고요. A가 10이 되는 순간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반복문의 세부적인 실행 원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복을 종료할 수 있는 제어를 하셔야 되는데 필요한 게 필수 3가지가 꼭 들어가요. 이거를 이제 조건 변수라고 해요. 조건을 만들 때 쓸 변수죠. 자, 원하는 때 요거 있죠? 이게 탈출 조건입니다. 탈출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반복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증가 있죠, 증가. 요거는 조건 변수를 제어하는 거죠. 요거가 무조건 필요해요. 반복문 쓰시려면.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포문이 있어요. 포문. 자, 포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포라는 것도 그 반복문의 일종이거든요. 그 while이랑 정확히 동일한 녀석인데 표현법만 달라요. 자, 그 while에서 포로만 바꿔주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필수 요소 있죠. 조건 변수, 그리고 탈출 조건, 조건 변수 제어 있죠. 이거를 한 줄 안에 다 쓰면은 그게 이제 포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탈출 조건을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쓰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좀 쉬었다가 다음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에 보여드릴 거고. 자, 그래서 탈출 조건이 이제 여기로 와요. 반복 조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여기로 옮길 건데 그건 나중에 같이 살펴보고, 포문 만드는 방법은 지금 이 while문 작성된 거 요거 그대로 조건 변수 여기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있죠? while문 안에 들어있는 요거 여기다 넣어주세요. 자, 역시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시고요. 요거 조건 변수 제어 부분 있죠? 요거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정확히 얘랑 동일합니다. 요 내용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두 개는 같은 작동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빨간색 뜨는 거는 A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또 써서 그렇고요. B로만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포문을 그냥 방법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while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그대로 보시면 포문의 순서도 보이거든요. 이거 먼저 수행하겠죠. 그리고 이거 보겠죠. 그리고 실행하겠죠. 그리고 증가하겠죠. 돌아와서 다시 이거 보겠죠. 실행하겠죠. 증가하겠죠. 요거를 반복문 while은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폼은 똑같습니다. 요거 먼저 실행하겠죠. 요거 봅니다. 실행해요. 그리고 다시 요거 증가하고 다시 요거 보고요. 실행하고요. 증가하고요. 요거 보고요. 실행하고요. 요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조건에 맞으면 브레이크로 빠져나가는 거죠.